네, 무릎 관절염은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조기에 연골이 손상될 경우에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김남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무릎 관절염 하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관절염의 원인은 좀 의외로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관절염이 생깁니다. 먼저 무릎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관절염이 오는지 무릎의 구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 우리 몸에 있는 187개 관절 중에 무릎 관절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대퇴골과 종아리뼈, 가장 큰 뼈를 이어주죠. 그런데 막상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팔꿈치나 발목 관절은 뼈가 틀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하지만 무릎뼈는 이렇게 불안정한 관절을 이제 다른 연부 조직들이 싸고 있어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무릎에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고요. 외측 측부인대, 내측 측부인대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잡아줍니다. 또 여기 뒤에 후의 측방인대라고 인대가 총 5개가 있습니다. 5개 인대가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뼈 사이에 보면은 연골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골판이라고 있는데 내측 연골판은 크게 생겼고 넓게 돼서 주로 체중 부하에 쓰이고 외측 연골판은 말발굽처럼 작게 생겼습니다. 대신 잘 움직입니다, 앞뒤로. 그래서 운동할 때 무릎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 위에 근육하고 힘줄이 싸고 있어서 수십 년간 저 큰 관절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네. 원인이 좀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연골 연화증, 연골 손상, 연골판 파열, 인대 파열, 다리의 변형, 박리성 골 연골염 등 무릎 연골이 상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방할 수 없는 것도 있죠. 만약에 생겼으면 최대한 관절염으로 가는 것을 늦춰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여생 건강한 연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원인 6개 중에서 거의 뭐 한 4개 정도가 연골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연골만 좀 잘 관리를 하면 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골이라는 게 네. 무엇이냐, 어떻게 생겼냐. 크게 보면은 연골은 네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밑에 연골하골, 이게 뼈가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조금씩 노출되는 것은 연골 손상. 자, 그러면은 연골은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골 안에는 65에서 80%의 물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 물이 조금씩 빠집니다.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약해지고 갈라지고 그것을 연골 연화증, 연골 손상, 연골 관절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연골 손상을 등급을 나눠서 우리가 객관화시킨 자료입니다. 0단계 정상 연골이죠. 1단계 말랑말랑하게 약간 부어있는 상태, 연골 연화증. 2단계 약간 금이 간 정도. 1단계, 2단계를 저희가 보통 연골 연화증 단계라고 하고 3단계 보면 연골이 갈라져서 부분적으로 파여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연골 손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4단계를 보시면은 뼈가 노출돼 있죠. 이것은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오면은 관절끼리 마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쓰는데 지장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이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연골 연화증 그 단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연골 손상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네, 우리가 무릎 관절의 특성상 네. 무릎을 굽히는 각도에 따라서 무릎 연골에 가는 스트레스가 좀씩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네. 무릎을 굽히는 각도에 따라서 앞무릎 뼈가 이제 다른 건데요. 연골 연화증을 보시면은 연골이 약해져서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골 연화증은 이제 관절염으로 가는 가장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손상이 와서 생기고 연골이 말랑말랑해지고 연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너덜너덜해지고 결국에는 연골이 이제 코팅됐던 아까 말한 4가지 층이 점점 상하면서 밑에 있는 뼈가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이 연골 연화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잘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네. 어떤 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릎 앞쪽이 주로 이제 쑤시고 뻑뻑하다고도 표현을 하고 약간 부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계단 다닐 때 특히 올라갈 때 처음에는 계단을 올라갈 때 아프다고 합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은 내려갈 때도 아프다고 하죠. 그리고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날 때 주로 영화 보고 아니면은 오래 차를 타고 네. 일어날 때 하면서 한 번에 못 일어납니다. 하지만 또 걷다 보면 또 괜찮고. 자, 그리고 무릎이 붓고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계단을 내려가거나 그럴 때 무릎에 힘을 못 주겠습니다. 무력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아프니까 본능적으로 힘을 못 줍니다. 아. 저러면은 자꾸 저런 동작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허벅지 근육도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면 뻐근한 여러 가지 밤에 불편하다는 말도 하고 하지만 평지는 또 잘 다니십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이런 증상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몇 가지라기보다 네. 그 정도, 네. 지속 기간 아. 그런 게 이제 점점 쉬었는데도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했는데도 안 난다. 그러면 그때는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연골 연화는 왜 생기는 거죠? 네. 결국은 연골가 이제 노화되는 건데요.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골이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을 받고 그러면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 단단해져 버립니다. 네. 연골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그게 단단해져 버리면은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데 충격을 흡수 못하니까 이제 슬슬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요즘 사실 이제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층에서도 약간 연골 연화증이 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새 운동을 많이 하죠. 네네네. 운동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운동하는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운동을 오래 합니다. 자, 이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주로 20, 30대 여성들이 먼저 연골 연화증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원인으로는 하이힐도 굉장히 무릎이 안 좋고 아. 외상 아니면 이제 본인이 뭐 필라테스를 하거나 스쿼트를 하거나 아니면 헬스를 해서 막 달리기를 하거나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대로 근력이 너무 약해도 연골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등등이 있습니다. 네. 증상과 이학적 검사 즉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실마리를 많이 잡을 수가 있고 네. 이학적 검사 무릎을 만져보고 체크해 보면은 어느 정도 진단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나 MRA로 증명을 하는 것이죠. 네. 초기에는 어떻게 약물 치료로 좀 가능한가요, 그러면요? 그럼요. 쉬고 약 먹고 물리치료만 해도 좋아집니다.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좀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힐도 많이 신고 자전거 운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좀 약간 무릎이 아프다는 걸 느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전거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무릎이 안 좋은 부위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하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무릎을 우리가 먼저 내 무릎이 안 좋다, 연골 연화증 단계다.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네. 먼저 집에서 스스로 무릎을 압박하는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압박이요? 네. 네. 자, 무릎을 저런 식으로 엎드려 놓고 누르고 이게 무릎을 손으로 글라인딩이라고 해서 비벼보면서 연골에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연골 표면이 매끄러운지 울퉁불퉁한지를 체크합니다. 저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저걸 보면요. 사실은 마루에서 걸레질할 때 우리 네. 어머님들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분들이 저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사실은 빨리 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는 지금 눌러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다리를 쭉 펴고 편한 펴고? 상태에서 네. 자기가 누르는 것보다는 사실은 남이 눌러야지 아. 정확히 체크할 수 있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겠구나 네. 저희가
진단할 혼자 수 사는 있는 사람은 것입니다. 좀 쉽진 않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봤는데 요즘 또 이게 스쿼트 운동 또한 뭐 연골 연화증을 좀 유발할 수 있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무릎은 0도에서 보통 140도 정도까지 굽혀집니다. 근데 각도에 따라서 무릎이 눌리는 정도와 위치가 달라지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네. 우리가 무릎이 앞무릎 연골인데요. 앞무릎 연골이 이제 0도, 30도, 60도, 90도에 따라서 어떻게 눌리고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가는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서 있을 때, 0도일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하이를 신으면은 서 있는데 앞에 허벅지 근육은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종아리 근육, 장단지 근육은 단축이 오죠. 그러면서 이제 연골이 0도인데 30도 정도 눌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연골 연화증을 진단하는 과정인데요. 네. 엑스레이를 보시면 자, 왼쪽 엑스레이 보시면은 뼈가 제 궤도에서 약간 외측으로 밀려 있습니다. 네. 정상은 아닌데 많이 밀리지도 않고 약간 밀렸는데 자, 작은 화살표를 보시면은 뼈가 다 있죠. 저게 굽혔다 폈다 하면서 뼈끼리 손상을 주는 것이죠. 제 궤도를 이탈해 있고 또 안쪽은 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다 바깥쪽에 가서 저 MRI를 보시면은 약간 연골이 파져 있습니다. 연골 손상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소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가 좀 20대 좀 젊은 여성분이시더라고요. 하이힐 신고 그렇죠. 네네네.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진을 통해서 어떠한 네, 지금 병이 진행되는지 좀 알아봤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네, 연골 손상으로 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네. 우리 근력 운동, 관절염이 오면 우리가 다리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잘못된 운동은 안 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운동하고 노동은 다른 건데요. 네. 나는 무릎이 좋아지기 위해서 막 스쿼트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계단을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릎이 상하기 전입니다. 보통 우리 무릎은 40이 넘어가면 조금씩 이제 퇴행성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네. 40 이후하고 30대하고 하는 운동은 하지만 하는 종류를 바꿔야 되겠죠. 아. 종류를 바꾸고 하는 강도를 바꾸고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결국은 연골 연화증이 연골 손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은 연골이 부슬부슬하게 연골 손상 2단계 정도 보이죠.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점점 연골이 완전히 파여서 연골 밑에 뼈가 노출돼 있습니다. 결국 연골 연화증과 연골 손상, 관절염은 한 선상에 있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시기별로 저희가 따로 부르는 것이죠. 사실 눈에 보이는 노화 현상은 딱 눈에 띄니까 알 수 있는데 연골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노화는 좀 놓치기 어려울 것 같은, 놓치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죠. 네. 불편함이 두세 달 아니면 쉬었는데도 가라앉지 않는다.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유심히 보는 게 무릎이 부었다 아니면 관절이 막 벙벙하다. 절대 연골이 멀쩡한 분들이 무릎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물이 찼다는 거는 이건 병원에 가야 된다. 기다릴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연골 손상 시에 사진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죠? 자,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서 사실 네. 40대입니다. 이분은 검도를 10년 이상 하셨고 다른 스포츠도 뭐 많이 하시는 분이죠. 검도나 펜싱 그런 거 자세를 보시면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뭐 30분 이상 계속 운동을 하면서 충격이 많이 가는 운동입니다. 뛸 때 그리고 계단 다닐 때 그리고 무릎이 요새 붓는다 1년 전부터 그래서 오신 분입니다. 자, MRI를 보시면은 연골이 앞무릎의 코팅이 불규칙하게 까져 있죠.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은 소견입니다. 이렇듯이 연골 손상 초기에는 딱 무슨 증상이라기보다 똑같은 운동을 계속했는데 예전엔 괜찮은데 뭔가 좀 불편함이 생겼어. 그럼 왜 내 무릎이 붓지? 이런 게 있으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네, 38세 여자 환자분이었고, 자, 이분은 마라톤을 오랫동안 했던 분입니다. 10년 이상 했는데 잘 지내셨습니다. 근데 6개월 전에 뭐 공차다가 약간 삐끗한 이후로 통증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하면은 갑자기 생겼다고 보기는 내시경 소견을 보면은 연골판이 다 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연골도 오른쪽 사진은 관절염도 와 있고
이것은 반복적으로 수십 년간 마라톤을 하면서 연골이 계속 조금씩 진행이 됐는데 어느 순간 증상이 시작된 것이죠. 타이어도 아무리 네. 좋은 타이어도 20만 킬로씩 탈 수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다니냐 비포장도로를 다니냐 그 차이는 있지만 때가 되면은 타이어도 닳듯이 관절도 쓴 만큼 닳습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뛰었겠어요. 네. 때가 되면서 노화가 됐고 생각보다 굉장히 말랐고 근력이 좋으니까 증상을 늦게 느꼈을 뿐이지 네. 관절염이 좀 빨리 오십니다. 아,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이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증상이라고, 네.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네. 하지만 소리만 난다. 그거 네. 가지고는 저희가 크게 네. 의미를 두진 않는데 소리 나면서 불편한 게 있다. 아니면 이제 통증이 시작된다. 붓는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내측 추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보면은 뚝 소리가 나면서 불편하고 뻐근하다고 합니다. 뭐 아프다라고도 얘기 안 하고 아까처럼 이것도 역시 차를 오래 탄 후나 영화 보고 일어날 때 영화관에서 바로 나가지 못하고 하고 약간 무릎을 좌우로 흔들고 좀 쉬었다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안쪽에 저런 질긴 막이 끼어 있어서 저게 걸리적거리면서 끼었다 빠졌다 물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좀 덜하고 보통 60~70%에서는 또 양쪽으로 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제 사례인가 봐요. 네네. 네. 자, 사진에서 보시면요. MRI를 보면은 관절에 물이 많이 차 있고 까만 막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뼈 사이에.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뼈 사이에 뭔가 해진, 약간 너덜너덜하게 해진 질긴 막이 끼어서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저걸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정도만 있지만 나중에는 좀 시리고 아프고 물이 차고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저게 정상관절이고 가운데 사진에는 막이 끼어가지고 계속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뼈하고 뼈는 얼음하고 얼음 두 개를 비비는 것보다 마찰 개수가 10배 정도 더 미끄럽습니다. 그럼 미끄러워야 될 조직에 저런 이물질이 끼면은 연골이 계속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처럼 무릎 통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자, 어디가 어떻게 좀 불편하세요? 저는 지금 67세인데요. 네. 지금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지는 많이 안 했는데 올해는 만약에 자고 이제 일어나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 하품을 하면서 다리를 쭉 펴면은요, 이 다리가 밑에 무릎 밑하고 요 딱 뻗질리고 뒤 우리 아이 아파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하다 이래가 또 그리고 바닥에 앉았다가 일하면은 바로 못 일하고 딛고 일하고 이래서 그래가 내가 성형외과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왜 네. 그때 이러는 거 싶어서 하니까 네. 그래 무릎 이거는 허리에서 지금 뼈가 잘 조금은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 2개월을 다녀야 좀 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허리에 주사를 그래 주는데 빼주사는 아닌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게 주일에 2번을 맞아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지금 3주는 갔는데 지금 너무 그 아파가지고 2주는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다리가 지금 지금도 그래 병원에 가서 그 뒤는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뒤에 이제 사진 찍고 주사 맞고 어서는 그래가 좀 나은 것 같아서 좀 괜찮아질란가 했는데 또 한 일주일 지나고 나게네 그대로 또 뻗질리고 다리가 이게 아프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병원을 꾸준히 다녀야 되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 네.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설명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벌써 관절염이 좀 시작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봐도 네. 자세히 들어보면 내 관절염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다고 사실은 환자분이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검사를 하기 전에. 그런데 허리도 문제가 있으실 것이고 관절도 문제가 있을 텐데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무릎 통증이 따로 오질 않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벅지나 종아리가 아프다고 하지 무릎은 건너뜁니다.
반대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요, 허벅지나 종아리 통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가 같이 있으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허리 치료도 하고 무릎 진료도 꾸준히 좀 더 해보시고,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저희가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고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제 더 정밀 검사 어떻게 보면 MRI를 한번 더 네. 찍어보셔야 될까요? 엑스레이는 네. 관절의 전체적인 모양, 그리고 다리의 축, 여러 가지 뼈의 상태를 보는 데는 MRI보다 사실 엑스레이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MRI는 너무 디테일하게 잘게 잘라가지고 세부적인 이제 인대, 연골판, 관절, 연골 같은 걸 보는 것이고, 두 개를 합쳐서 판독을 하고 환자분의 증상하고 맞춰서 이 세 가지가 다 만나는 지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리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먼저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연골판이 손상이 돼서 결국에는 방치하다가 이제 찢어지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정말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네. 연골판 손상, 아까 관절염의 원인 중에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연골판이라는 것은 뼈하고 뼈 사이에 체중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나 그 하중이 실리냐, 여러 가지 이제 자세에 따라 다른데요. 자, 보시면은 걷기, 자전거 운동할 때는 체중의 반 정도, 보통 한 30-40kg 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걷기하고 자전거 운동이 근력을 강화하는 데는 굉장히 좋죠.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하지만 계단을 다닌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보통 체중의 3배,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5배 정도 실립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아픈데 내려갈 때는 더 아프죠, 보통. 이게 그 체중이 실리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달리기, 스쿼트 운동 이런 것도 있는데요. 달리기하고 스쿼트 운동을 하면 체중의 보통 7배 이상 실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연골판이 이런 식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지게 네. 되는데 보시면은 한 번 찢어진 연골판은 절대 자연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찢어지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타입으로 찢어지는데, 저 한 번 찢어지면 그 선을 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쭉 타고 더 심해지고, 저 찢어진 부분이 뼈 사이에 끼면서 이물질로 작용하죠. 네. 연골판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많지만, 저는 이물질로 끼어서 연골에 계속 손상을 주는 것은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제 지금 또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무릎의 각도에 따른 이제 연골판이 눌리는 정도를 표시한 건데요. 서 있을 때하고 무릎을 90도 정도 굽혔을 때 연골 그 윗뼈가 뒤로 조금 밀리면서 연골판이 짓이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 그림처럼 약간 내측 외측 연골판이 뒤로 이동을 하죠. 저러면서 끼는데, 스쿼트를 하면은 체중의 7배 정도 무릎에 실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120도 이상 스쿼트를 하면은 체중의 15배까지 실립니다. 스쿼트 운동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보통 이제 30대까지는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40 이후가 되면은 연골이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딥스쿼트나 그런 거는 피하는 게 좋고요. 네. 하더라도 강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격을 좀 띄어서 하루에 100을 한다면은 20씩 나눠서 5번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연골판이 그래서 찢어지는 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외상하고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네. 외상성 파열은 저런 식으로 길게 찢어지고 횡으로 찢어지고, 저기 한 번 찢어지면은 타고 나가죠. 근데 퇴행성 파열은 보시다시피 연골판 뒤쪽이 계속 해지면서 짓이겨지면서 물러지면서 저렇게 너덜너덜하게 찢어집니다. 양상이 좀 다르지만 하여튼 관절염으로 가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열 정도가 심하기 전에 빠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서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약 먹다가 안 되니까 주사 치료까지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부분 주사 치료에서 관절염의 1, 2단계에서는 주사 치료로 80% 이상 증상이 좋아집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약만 먹고 물리치료만 하고 그게 아니고, 네. 내 무릎에 안 좋은 동작을 이제는 피해야 됩니다. 좋은 걸 하고 안 좋은 걸 피하고, 어떤 운동을 하시면 좋냐면은, 사실은 걷기 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중의 2분의 1 정도, 무릎에는 굉장히 편한 운동이죠. 걷기를 하더라도 평지를 걷고 양말을 두툼하게 신고 운동화를 신고, 네. 그래서 무릎 관절은 보호하면서 근력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고, 수영이 좋죠. 수영은 좋은데 사실 이게 접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사실은 전신 운동으로도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집에서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모래주머니 같은 걸 차고 쭉 드는 운동, 그리고 다리 스트레칭 운동. 네. 그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되군요. 그렇다면 거기서 더 이제 진전이 되면은 그때는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돼요? 네. 이제 그것은 진단을 한 다음에 네. 결정해야 될 상황인데요. 무릎 연골이 점점 약해지면서 연골이 까지고 그게 서로 뼈를 갉아먹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몸은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물이 차게 됩니다.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물이 차는 경우에는 진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연골판 파열은 결국은 관절염으로 가는 지름길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데 연골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퇴행성 관절 연골도 손상돼 있고 연골판도 파열돼 있고 뭐가 먼저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번 연골판이 저렇게 찢어지면은 둘 다 서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아래가 결국은 점점 다 상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럼 수술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네. 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또 연골판이 해졌는데 그 해진 상황을 보면요. MRI를 보시면은 연골판이 내측인대가 이완이 되면서 연골판이 제자리에서 이탈돼 버렸습니다. 찢어졌다기보다는 저거는 연골판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연골판 기능을 못하고 뼈끼리 닿으니까 관절염이 오죠.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은 저렇게 뼈 사이에 완충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탈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파열이 됐을 때는 네. 파열됐을 때는 저렇게 위에 사진처럼 너덜너덜하게 여러 층으로 퇴행성이죠. 저런 경우에는 절제술을 해주는 게 좋고 아래 경우도 저런 이제 그 덩어리가 뼈 사이에 끼게 되니까 저것도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가능하면 살릴 수 있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10%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저렇게 녹는 실로 꼬매고 아니면 저렇게 밑에 사진처럼 쭉 찢어진 부분도 꼬매서 최대한 자기 연골판을 보존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인대 파열이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대도 되게 좀 중요하죠. 받치는 그렇죠. 역할을 무릎을 하기 때문에. 잡아주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네. 반은 인대가 잡아주고 반은 근육이 잡아줍니다. 네. 근데 근육은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키울 수 있죠. 네. 하지만 인대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강해지진 않습니다. 약해질 뿐이지. 자, 십자인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십자인대가 잘 다칩니다. 네. 잘 다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스키 타다가 십자인대를 파열된 경우인데 보시면은 멍이 들어 있습니다. 화살표에 네. 보시듯이 멍이 들었는데 실제로 내시경으로 보니까 저렇게 연골 손상이 4단계까지 상했습니다. 저걸 방치하면은 이 친구도 결국 관절염이 오겠죠. 십자인대 파열 환자의 30%에서 연골 손상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경우에는 역시 또 운동하다가 다치신 네네. 분인데, 그렇죠? 네. 자, 위에 사진은 이제 정상 십자인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 사진은 이제 십자인대는 예쁘게 부분적으로 그렇게 잘 안 다칩니다. 사실은 저런 식으로 그냥 완전 파열되듯이 터져버립니다. 그러한 십자인대가 파열될 정도의 외상이 왔을 때 연골이 잘 다치게 되죠. 저 사진은 멍 만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뭘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십자인대 수술을 했고 재활을 다 했고 다 좋은데 1년이 지나도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저 연골 타박상 입은 부분이 연골이 이제 부슬부슬하게 깨졌는지 저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분도 역시 축구예요. 네. 네, 맞습니다. 축구하다가 다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무릎이 붓고 한 일주일, 2주 정도 쉬었다가 붓기도 빠지고 그렇게 안 아파요. 그러면 다시 아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테이핑을 하고 또 다시 축구를 합니다. 예전 같지는 안 하지만 병원에 안 가보고 그냥 슬슬 하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붓는데 그리고 내려갈 때도 무릎이 이렇게 빠지는 느낌을 호소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 오래 진행되면서 저런 것 같이 저 나이에 40대 초반에도 저렇게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이분 또한 또 축구예요. 축구가 이제 문제네요. 네. 자, 네. 이 경우는 참 재밌는 경우인데 사실은 흔합니다. 흔한데 네. 진단을 제대로 받기가 쉽지 않죠. 자, 십자인대에 다친 적은 없는데 축구는 자주 해요. 근데 많이 아프진 않는데 기억이 없어요. 딱 언제 다쳤다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조금 안 좋고 붓고 뭔가 어긋나는 느낌.
자, MRI를 보시면은 십자인대가 이렇게 탄력이 없고 약간 이렇게 웨이브가 져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십자인대가 위에 사진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굵기가 안 됩니다. 당겨봤더니 저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십자인대는 부분 파열이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완전 파열인데 저거는 파열된 인대가 흉터로 아물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지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짱짱하게 잡아주진 못하는데 모양만, MRI상 모양만 나오는 경우죠. 저런 경우는 세심하게 진찰하지 않으면 간과되고 시간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뭐 휜 다리나 이렇게 뭐 O자 다리, 네. X자 다리 이런 것들도 좀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요. 우리 주변에서 사실 흔하게 많이 볼 수 있죠. 우리 특히 어머님들 다리가 휘면서 처음에는 휘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아픕니다. 자, 그 이유는 다리가 휘면은 체중은 어차피 내측에 75%가 실리게 돼 있습니다. 내측이 구조적으로 관절염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우리 몸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사례에서 보듯이 다리가 이분은 50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휘고 저런 식으로 휜 MRI를 보면 연골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까지 가냐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잘 안 만나게 됩니다. 다리를 이렇게 절게 되니까. 그렇죠. 누구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체중도 증가하고 많이 안 돌아다니고 운동도 안 하니까 그래서 우울증까지. 관절염 환자들은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정 치료도 좀 같이 관절염도 치료하고 교정 치료도 좀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럼 자료 보면서 한번 사례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휜다리 교정술을 받으신 분 같은데. 네네. 네. 저런 식으로 골반도 틀어져 있고 다리도 많이 휘어 있는 경우죠. 저런 경우는 다리를 반듯하게 교정을 해주면 골반도 위치도 반듯하게 잡혔고 허리 통증, 목 통증도 좋아졌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보시면요. 휜다리 저런 식으로 다리도 반듯해졌는데 자세히 보시면 허벅지도 많이 근육이 붙어서 네. 다리 근육 모양이 많이 달라졌죠. 자, 이번엔 또 X다리입니다. 10년 전에 십자인대 파열된데 여차여차한 사유로 십자인대 수술을 못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은 X다리로 변형이 왔는데요. 십자인대를 다칠 때 외측 연골도 다쳤다는 얘기죠. 다리를 이렇게 반드시 펴주고 십자인대도 교정해주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해드렸습니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시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을 좀 살펴봤는데 관절염 치료 시에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그 박리성 어렵네요. 고렴. 네. 이런 어떠한 질환이고 어떻게 좀 어떠한 점들을 좀 치료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될지 주로 궁금합니다. 청소년기 운동선수들한테 많이 생기는데요. 네. 연골이 반복적인 외상 때문에 결국은 연골에 피가 안 가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연골 떨어져 나간 부분이 떠다니면서 연골을 또 긁고 관절염으로 가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대 상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게 나이, 변형 정도, 인대, 골다공증, 크기,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치료 방침을 정해야 되고 지금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관절염 환자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의 무릎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당신의 관절염을 보는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네, 김남인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만성 통증에 대해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